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성에 있고요. 그나마 이제 여기랑 가장 가까운 경기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검색한 좋은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써서 주면 아이들이 탈 수 있을까? 아니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이렇게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자전거 타는 아이랑 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수업으로 가르쳐 준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교사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이제 상호작용이 아니라 좀 일방적인 형태로 전달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타기 시작했는지 저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도, 그리고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수업 평가 사례. 네,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은 고민해 보았으나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상상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이제 모든 예측을 넘어선 상황인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조금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미래 학교, 미래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혁신 학교랑 조금 겹치게 뭔가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했던 게 아마도 이제 불평등이 심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불평등의 심화의 장면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교실에서 제가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얘가 A라는 아이가 잘 못하면은 B라는 아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인지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A라는 아이가 뭘 하건 B라는 아이가 뭘 하건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막 교실에다 10만 원짜리 막 마이크 같은 거 설치하고 학생들한테 태블릿 PC 다 사주고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이랑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은 소극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양한 수업 도구를 써야만 하고 장면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제 개미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그런 글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랑 그대가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말하고 싶어하는 것,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말하는 것, 뭐 듣고 있다고 믿는 것 이런 10가지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전달되는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10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사가 온라인상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배운다라는 거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게임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낮잠도 있고요, 그림, 낙서, 간식, 물, 카톡, 영화, 만화책 정말 장난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통제도 불가능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생활습관 관리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전 이제 6학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면 펴라 그 기밀은 이게 4월 3일 날 정한 약속이에요. 가능한 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최선을 다해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업에 약속된 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사진, 영상, 자료를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4번은 그때 한창 3월, 4월 달쯤에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죠. 공교롭게도 안성에서 이제 검거된 분인데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성 관련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서 아이들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약속하고 어찌됐건 우리가 화상 수업 듣는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사실은 협조를 굉장히 많이 구해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깨워주셔야 되고요. 일단 밥 시간을 좀 수업 시간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제 아이가 수업하고 있을 때 다른 애가 방해하는 건 좀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뭐 11시에 전화 오기도 하고요. 1시에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가 점심시간이야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도 그 부모님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화 시키지 않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애 지금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이게 25명 중에 한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옆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냥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 듣는 거다라는 상호 약속을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약간 그냥 좀 방치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등교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랑 동시에 온라인 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상황을 구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도 아이들이랑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혹시 광주도 전라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사실 올해 1월, 2월, 3월쯤에 그 얘기가 되게 공문으로 많이 왔어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학교 전화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왔었는데 여기도 그랬었나요, 혹시? 없었나요? 네. 경기도는 아무튼 처음에 그 교사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그게 되게 많이 왔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니까 정말 흐지부지 됐어요. 뭐 선생님이 핸드폰 번호를 안 알려줄래 안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도 이제 뭐 카카오톡 아이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고 줌으로도 연락하면서 아이들끼리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적절한 프로젝트 거리를 좀 제시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영상 만들었던 친구는 그 영상 만드는 시점보다 이전에 자기들이 이제 작년 12월에 정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정교 회장인데 선생님 저 뭐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거리들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코로나 캠페인 그리고 플로깅 그리고 스승의 날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거리를 좀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적절한 기록과 공유의 장을 좀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이런 거에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을 계속 좀 기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적극적인 그 정규 임원 학생들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각 그룹의 리더가 돼서 좀 뭔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별 학생들도 또 뭔가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교사로서 계속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군인데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지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포로 생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대요. 근데 살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낙관주의 아니면은 합리주의를 하면서 좀 비관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을 직시한 채로 좀 희망을 갖고 실천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전면 등교가 되게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또 확진이 나고 뭔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해라라는 게 처음 확정되고 이렇게 했을 때 초반에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할까, 뭐 자체나 동아리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등교를 하면은 평가를 해보죠 라고 하면서 이게 쭉 뒤로 미뤄지고요. 자체 동아리는 어떻게 할까요? 등교를 하면은 생각해보죠 라고 미뤄졌는데 막상 와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정작 뭔가 함께 협력적인 활동을 하지도 못하니까 그럼 2학기 때 고민해보죠 라고 다시 뒤로 쭉 미뤄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2020학년도 1학기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코로나라는 게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랑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봐서 이게 먹다가 얘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먹다가 버린 게 아니라 손이 그냥 흘린 거래요. 근데 흘린 건데 제가 그 2살짜리 아이를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의 눈과 나의 판단을 정확하다고 믿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평가하다 보면은 그 요즘에 많이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실제 수행평가라든가. 그러면은 뭔가 결과와 현상을 맹신하기보다는 아이가 그걸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수업에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반영되고 물론 이제 그 학생 개개인의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수업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주 되돌아보기나 주간 수업 계획 세우기는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처음에 욕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하다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막 욕을 했어요. 왜 화상 수업을 하는데 혀를 내밀고 자기 그 하얀 거를 막 긁냐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상 수업에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막 화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 그 분홍색 이런 거 꽂고 있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한 비난의 장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최대한 우리가 이제 서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수업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길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이랑 교사 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속을 정해놨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제 만약에 수업에 못 들어오면 연락 줘라. 근데 못 들어와서 이제 수업 중에는 조금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다 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동생이 아파서 부모님은 이제 일 나가셨는데 동생 아파갖고 뭐 좀 약 좀 챙겨주고 뭐 이렇게 밥 챙겨주는 거 설거지하고 그러느냐고 못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은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 1시간 내에 밥도 해야 되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챙겨줘야 되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내에.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해도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1시간 내에 그걸 다 하기가. 그때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다. 나는 지금 학교에서 급식 먹고 그래도 조금 뭔가 이제 쉬다가 다시 수업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애들은 시간이 되게 빠듯하겠구나. 근데 그것조차 애들은 좀 쉽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오해를 해소하는 장면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이제 수업에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사들도 좀 지향점을 모색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극도 하고 있고요.
뭐 국악도 하고 있고요. 뭐 영화 제작도 하고 있고요. 합창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등교 수업을 앞둔 시점에 나온 지침들 중에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과후나 이런 거 못하는 학교들 많을 거예요. 저희 학교도 방과후는 못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되게 이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었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그런 형태의 교육들을 좀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일단은 좀 시작을 해봤어요. 최대한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하나의 프로젝트로 녹여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뭐 독서 토론도 하고 어떤 일정 수준의 이해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연극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유가 불렀던가 그 바람의 멜로디라는 노래로 합창도 해봤어요. 그 화상 프로그램 줌으로. 그리고 또 그걸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영화처럼 약간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다 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애들이? 노래해보자 싫어요. 연기해보자 싫어요. 제가 왜요? 선생님이 해보세요. 제가 막 열과성을 갖춰서 딱 하면은 선생님 잘하시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좀 이제 상처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제 그런 다양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하지만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연기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가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역할이라든 반드시 하나는 하자. 그러니까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너네 역할을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얘기를 나눠서 조율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모든 역할들이 이 과제를 진행하는데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정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계획 세우고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연기 역할이 있어요.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그 책을 토대로 여기 시나리오 팀이 만든 대본 시나리오로 연기를 해요. 그 연기를 녹음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줘요. 근데 이 연기를 녹음해서 제출을 해주는데 얘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조율팀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나리오가 10장면으로 구성이 됐는데 각 장면에 대해서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을 10장면으로 쪼개고 각 장면을 대표하는 그림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그림 좀 잘 그리는 친구들. 그래서 그 그림들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캐릭터들을 그리고 그걸 가다듬고 수정하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에 적합한 그림들을 완성을 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글 그 클래스룸에다가 구글 문서로 만든 어떤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러면 뭐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고요. 역할이랑 과제랑 학생 이름을 써놓고 매일매일 아이들을 이제 줌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너희가 오늘 뭐 했어? 선생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선생님한테 알려줘 라고 해서 구글 문서에다 계속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연극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도 좀 적어놓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뭐 예를 들면은 민주라는 이제 조유라는 학생은 표찬이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표찬이는 연기할 때 목소리를 조금 더 힘있게 하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만나잖아요. 화상 수업을 하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이렇게 막 의자 들썩들썩 하는 애들 있어요. 의자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의 역할이 뭔가 이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걸 아는 친구는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 과정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도 볼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기록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것도 이제 구글 문서에 기억한 건데요. 근데 예를 들면 6장면이 초록머리가 같은 청둥오리 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떤 그 시나리오 쓰는 아이들은 여기다가 자기 시나리오를 쭉 써나가는 거고요. 아까 역할들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촬영하는 친구는 이 장면에 해당하는 뭘 하겠다. 그리고 음악에 해당하는 어떤 음악을 넣겠다. 그 배경이나 장면 계획, 그림은 어떤 걸 넣겠다라고 나중에 막 다 자기들끼리 수정을 해서 거기다 넣어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링크를 넣기도 하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거는 그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에서 소회의실로 나눴어요. 그럼 한 2명, 3명 정도씩 묶어서 화이트보드에다 그림 그리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럼 너희가 생각할 때 뭐 시나리오 1장면부터 10장면까지 중에 이제 소회의실로 무작위로 나눠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을 너희가 한번 그려봐 라고 하니 태블릿 PC에서 자기들이 화이트보드로 서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못 그렸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실제로 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렸던 게 모티브가 돼서 그럼 또 다른 아이한테 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친구들한테. 최소한 이거보단 잘 그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다가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면에 대한 그림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추후에는 장면별 시나리오도 좀 가다듬고 지금 연극 대본 연기 연습은 끝났고 녹음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한 5장면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리고 장면별 배경 그림 스케치 완성하고 친구들 의견 받고 그리고 합창 녹음하고 음악 삽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좀 이렇게 접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강사님들이 그래도 학교에 오셔서 제가 줌이나 이런 거 접속해서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제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상 수업 도구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매끄럽지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특히나 연극이나 영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 대한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셔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불만도 좀 많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한 주 되돌아보기에서 계속 의견 청취하면서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뭐 구글이라든가 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것들 할 때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좀 불만들을 얘기 많이 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만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도 조금 담아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6학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왔잖아요. 2015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엔트리라든가 뭐 팅커캐드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 포스터를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인상적인 장면을 뽑아서 인물 관계도도 그려보고 엔트리로 그 닭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장면들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덕에서 이제 자주 성찰 공사라는 핵심어가 1학기 때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뭐 마음을 나누는 거를 써요. 막 이런 게 국어 단원에 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여하튼 아이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걸 구성해 주려고 줬어요. 그랬더니 뭔가 발표 자료도 제작하고 후배들한테 편지도 쓰고 하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뭔가 동아리와 자치회가 6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좀 공유를 하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주 전쯤에는 저희 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한테 공개 수업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 아이들이. 그 줌에서 자기들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 공유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3학년부터 5학년 되는 아이들이 줌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고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뭔가 2학기 때는 다른 학년들도 시작을 하겠다라는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는 1단원에 나왔던 수업을 하고 캔바라는 어플을 활용한 거예요. 뭐 토스터라든가 어떤 디자인하는 그런 건데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나름 친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었는지 이 김지은이라는 친구는 서연지라는 제목으로 서연지라는 친구에 대해서 시를 쓴 거예요. 에어컨같이 시원하고 쿨하다. 연지는 엄마처럼 친구나 동생을 잘 챙겨준다. 연지는 해처럼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딱 제출하니까 이 지은이 연지라는 친구는 맞죠? 지은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지우개 같은 친구가 좋아. 나의 실수를 보듬어 주거든. 나는 공기 같은 친구가 좋아. 뭐 나에겐 없어서 안 될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자석 같은 친구가 좋아. 나는 가족 같은 친구가 좋아. 이제 온라인상이라서 서로 화면으로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런 어떤 작은 활동을 통해서 나름 이어져 있다라는 그 끈끈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해줬고. 또 수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수학이라는 게 영역이 이제 수화 연산이 있고 뭐 도형 단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제 화상으로 아이들을 이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화 연산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초에 이제 2단원 각기둥과 각불 그리고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하기 쉽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좀 도구를 도입해야지라고 했어서 그걸 가르쳤던 게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팅커캐드에서 각기둥이랑 각불을 활용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제출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 보면은 스프레드시트라고 엑셀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표 위주의 그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의 단원을 배우고 나서 자기들이 뭔가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표도 만들어보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나름 데이터로 통계를 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제 이제 그 시험 평가 문제였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냥 색깔만 넣어서 여기에 문제를 쓰게끔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을 해서 보내준 거고요. 요렇게 몇 번 활동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좀 요렇게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화 연산이라든가 다른 단원들은 저도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이제 PDF 파일로 아이들한테 진짜 이제 하나하나 쓰면서 좀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1단원을 학습하고 교과서를 한번 싹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애들도 다 퀄리티가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조금 연습이 됐을 때 그 모습들이 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평가라는 게 서로 안 보고 자기 것만 해서 제출하고 그걸 점수로 받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서로 거를 좀 모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는 최대한 이제 그래도 좀 현실 세계를 많이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서 아이들한테 신문 기사를 많이 찾게 했어요. 신문 기사.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외국과의 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신문 기사를 찾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소담이라는 친구는 그걸 찾았어요. 저도 못 봤던 신문 기사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분유가 뭐 아이 뭐 머리가
뭐 커지게 한다던가 뭐 기형을 일으킨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피해 보상을 하게 하고 판매 중지를 한다라고 하고 뭐 이런 글들을 써줬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형태로 뭔가 안 좋은 물건을 수출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됐던 내용들을 아까 앞에 그 사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회 어떤 학생이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한 명은 또 특이한 애가 회의한 내용들을 자기가 마인드맵으로 막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뭐 제작이나 공유가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지 공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쭉 적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체 활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수업 이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또 이런 수업들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화상 수업에서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그럼 어떤 한 명은 또 이렇게 저한테 정리를 해서 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계속 좀 실천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좀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루하루 배운 내용을 기록을 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요 정도 나오고 하다가 어떤 친구는 이제 하루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서 제출을 하는 친구들도 생겨나요. 6월 12일에. 패들릿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게 했어요. 그럼 카톡을 보내면은 아까 그 있잖아요. 다시 이모티콘. 이 퀄리티가 이 정도가 안 되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다시 해야 돼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든 게 하루에 그게 25명한테 과제 한 5개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계속 핸드폰이 꽉 차는 거예요. 카카오톡 계속 리셋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걸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면은 그 이후로는 이 과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했던 장치가 요거예요. 이 겉에 있는 어플이 패들릿이라는 어플이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럼 패들릿에다가 아이들이 날짜별로 자기들이 그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저장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배움 노트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 자체가 재미는 없는데 아이들이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더 멋있게 썼네, 잘 썼네,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사실 이거 기록하는 거 그냥 혼자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혼자 하는 건 좀 짜증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서로 뭔가 얘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기록은 이거 자체가 좀 재미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이제 야 핸드폰 들고 나가자. 그래갖고 이제 비가 안 천장이 있는 곳에서 막 걷기 시작하면 야 너 지금 뭐 몇 보 걸었어, 너 몇 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들끼리 막 이러고 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했던 게 제가 있는 안성시에서 그 지자체에서 요걸로 시합을 걸었어요. 정말로 그 안성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2주 동안 10만 보를 통과하는 사람은 모바일 상품권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야 그럼 내가 주는 선물은 아니지만 안성에서 이런 선물을 준대 라고 딱 공유를 했던 애들이 다 설치한 거예요. 다 설치하고서는 이걸 하려고 계속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플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이 만보를 찍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걸로 우리가 포스터도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까 그 캔바라는 어플을 가르쳐 줬는데 그 어플로 지들끼리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걸로 자기들이 이러한 어떤 작품을 만들 거다, 그래서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서 밴드라든가 클래스팅에 자꾸 올려요. 막 아이들이 갖춰야 역량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코로나19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역량은 어찌됐건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제 생각에 좀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 공동체.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학급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주는 상황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봐 라고 하면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야기도 하고 막 하필이면 그런 장면이 있으면 꼭 이제 보건 선생님 똑똑똑 선생님 이제 애들 책상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소위 못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떨어졌어요. 좀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도와주러 다가가서 뭘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싫어해요. 아, 왜 됐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그 애를 다른 애들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가거든요. 그럼 1시간 정도 비면 걔랑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뭐 딴 거 알려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채워나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초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주는 상황을 뭐 협력학습이다 협동학습이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좀 그런 상황을 구현하는데 어쩌면 그 공부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의 배움이 있어야 되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들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는 아이건 잘하는 아이건 자기가 모를 때는 물어볼 수 있는 좀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물어보는 습관을 이렇게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은 사실 그 아이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배울 만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은 온라인 학습에서 그 가치를 부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3 때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들었지만 100% 열심히 수업을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를 악물고 막 듣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몇 %나 되겠어요. 그럼 자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 화면 켜놓고 밑으로 카트라이더 하면서 수업하는 척만 하는 게 그게 더 재밌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학습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아닐까. 처음부터 그랬고 온라인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컨텐츠 제시형, 탑재형으로 완성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쌍방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쌍방향으로 해서 내가 이제 수업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해서 수업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제를 확인하고 같이 피드백해주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아이들의 기록이나 아이들이 활동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림은 피카소가 맞고요. 피카소의 그림인데 이제 피카소가 엄청 유명한 화가가 돼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명태가 아닌데 이제 화가를 그만뒀어요. 화가를 그만두고 이제 퇴임을 해서 또 이제 다른 식당에서 쫙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그렸나 봐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여성분께서 그 그림이 너무 멋있으니까 와가지고 그 그림 좀 저한테 파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러면은 이거 뭐 3천만 원만 주세요. 딱 그랬대요.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아마 한 그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께서 아니 지금 2분 동안 그림 그렸으면서 무슨 3천만 원이나 달라고 합니까? 당신 무슨 도둑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평생을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하루하루의 수업과 그 당시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닥쳐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나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들이 살아온 평생을 담아내는 수업이고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런 어떤 약간은 예술적인 관점을 담아서 2학기에 이제 전면 등교가 될지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 수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교사의 역할이나 교수평 1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좀 담아내는 같이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